자, 여기에 국토부에서 이런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소방 등 관련 법령이 강화되거나 바뀔 수도 있으므로, 자, 이 문구가 왜 국토부 관계자가 언급을 했을까요? 시행령이 2023년 7월 1일 날 시행을 해도 지자체 조례 개정이 늦어져서 실제 인허가 때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각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변경해야 되고 또 통과를 시켜야 되죠. 이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서둘러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2022년 8월 국토교통부에서 일조권 완화에 관련된 규제개혁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두 가지 뉴스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7월 일조권 완화가 시행된다는 소식이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는 다세대 주택도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법 예고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에게 같이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국토부에서 일조권 완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소식이고요. 또 하나는 다세대 주택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한다면 층고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민감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뉴스를 여러분에게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8월 1일자 보도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 일조권 완화 규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3층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 기준을 현재 9m에서 10m로 완화한다. 그러니까 현재는 북측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를 이격하면 9m까지 완화를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1m 더 올려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격을 하고 10m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일조권 완화 규정을 한다는 내용이 2022년 8월 1일자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 보도 이후에 현장에서는 다세대 주택이나 건생을 10m로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이게 언제 시행되는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접수 시점이 중요하니까 아직 변경되지도 않았는데 설계를 이미 10m로 완화 규정을 맞춰서 설계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접수를 하려면은 또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설계비 문제 가지고 건축주하고 또 건축사끼리 이런 분쟁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9m로 환원해서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현장에서는 혼란이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민원이 많았고 빨리 시행을 해야지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그 부분에 대한 뉴스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4일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신문에 실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완화 현행 9m에서 10m로 건축법 시행령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2023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뉴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 즉 2022년 11월 말경에 입법 예고가 예정되어 있고요. 내년 1월, 2023년 1월에 공포한 다음에 6개월 경과한 후, 즉 7월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2023년 7월 시행한 부분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개정안 적용 시점은 건축 허가 시점이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미 접수한 건축 허가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될지 그 내용도 나와 있기 때문에요. 영상 끝까지 여러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 국토교통부 건축사협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그러니까 2022년 11월 말경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서 내년 1월 공포될 예정이고요. 자, 부칙에 따라서 6개월 후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2023년 7월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벌써 이제 국토부하고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이 법령 개정안에 관련된 내용들의 이런 의견 조율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론에 나올 정도면 이미 다 의견 조율이 끝났고, 자, 11월 말경에 본격적으로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자, 이 법은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국토부에서 밀어붙이면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부에서 입법 예고하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면 바로 공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행되는 시점이 언제냐, 여기서는 지금 6개월 후로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1년 후에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6개월 후라든가 3개월 후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면은 2023년 7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냐면 건축법 시행령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더라도 지자체 조례가 언제 바뀌느냐에 따라서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행령 부칙에 따라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10m 상향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냐? 건축허가 접수 시점입니다. 건축허가 접수 시점이다. 자,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 적용은 건축허가 시점에 적용되는 만큼 건축허가 신청을 언제 했든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그러니까 2023년 7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완화된 높이 규제 10m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시행한 일 이후에 접수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관련된 조문까지 나왔습니다. 자, 건축법 시행령 86조인데요. 자, 현행법은 86조 1항 1호가 9m 이하인 부분으로 나와 있죠. 자, 2호도 9m를 초과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똑같은 문구인데요. 높이를 10m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높이 10m 이하까지는 인접대지, 즉 북측 경계선으로부터 1.5m를 이격하면 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개정안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입법 예고가 진행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토부는 만약 시행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았을 경우 10m 적용을 받고 싶을 경우에는 변경 허가 신청을 통해서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허가를 받았다면 설계 변경 허가를 또 다시 신청을 해야겠죠. 그래서 변경 허가 절차를 밟아서 10m 완화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국토부에서 이런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소방 등 관련 법령이 강화되거나 바뀔 수도 있으므로, 자, 이 문구가 왜 국토부 관계자가 언급을 했을까요? 소방 등 관련 법령이 강화되거나 바뀔 수도 있으므로 이를 따져보고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기접수된 건축 허가는 변경 허가를 신청을 해서 다시 바뀌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여기서 국토부가 소방 등 관련 법령이 강화된다, 또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이미 2022년 6월 달에 입법 예고가 끝난 다세대 주택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입법 예고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되는 부분이 그동안 소규모 건축에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다 제외됐었는데, 특히 다세대 주택에서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 내용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울러 완화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각 시군 건축조례 확인도 필요하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건축조례에 보시면요, 이 일조권 완화에 관련된 내용이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화되는 높이 규정은 각 시군 건축조례에도 언급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예전 상황들을 보면요, 시행령이 2023년 7월 1일 날 시행을 해도 지자체 조례 개정이 늦어져서 실제 인허가 때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각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변경해야 되고 또 통과를 시켜야 되죠. 이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서둘러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통과되고 시행되고 나서 보통 한 달 후에 바로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3개월, 6개월까지 질질 끌다가 나중에 시행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지자체 조례를 확인을 하셔서, 어디서 확인하냐? 건축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건축조례에 9m에서 10m로 바뀐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허가 접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좀 체크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도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2022년 4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이미 입법 예고가 끝났습니다.
입법 예고가 끝났다. 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됐는데요.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현행에서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내용들이죠. 뭐 상업용 자동 소화 정치라든가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이런 내용들은 현행에서 적용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개정되냐면 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된다. 자, 숙박시설도 300에서 600제곱미터 미만이더라도 이 부분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미 입법 예고가 끝나버렸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세대 주택에도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면적과 세대수에 상관없이 개정안을 보시면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을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한번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 자,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다이어그램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에 관련된 개념도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물탱크가 필요하죠. 물탱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뭐 대부분이 지하층에 설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 이 부분이 경관적으로 좀 해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실을 만들게 되면은 또 면적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덩그러니 이렇게 물탱크를 뻘쭘하게 설치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된다. 다세대 주택에도 설치를 하게 된다면 옥상에 설치를 할 수도 있겠죠. 가장 쉽게 설치하는 부분이 옥상에 설치할 수도 있다. 자, 안 그러면은 지하층에 물탱크실을 설치를 해서 보통 소압범프를 설치를 해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작동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캐비넷 형식으로 해가지고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압범프 같은 경우는 조금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캐비넷처럼 장비를 도입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게 문제가 된다면 결국은 다세대에서 다가구로 다세대 공급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자, 지하층에 설치하게 되면 뭐가 문제됩니까? 첫 번째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굴토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 대상들이 많아지는 거죠. 자, 굴토 깊이의 반경 2배 범위 내에 RC조는 30년, 연화조는 20년 된 노후 건축물이 있다면 토목 심의, 즉 굴토 심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최근 인허가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는 거고, 특히 또 공사비도 올라가잖아요. 지하를 파는 순간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건축주분들은 이 부분을 지하층에 물탱크를 설치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옥상에다가 설치를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경관적으로 다시 파랗고 노란 그러한 물탱크가 건물 옥상에 설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우리가 다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국토부 관계자가 일조권이 10m 완화된다면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봐라. 그리고 이 부분이 소방 등의 관련 법령이 강화되거나 바뀔 수도 있으므로 이를 따져보고 신청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 7월 1일에 일조권도 10m 완화되고 또 그리고 다세대 주택에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같이 시행을 한다면은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월 달에 공포되는지 확인하시고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부분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와 연동해서 여러분이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천정고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10m로 완화되더라도 현재 천정고와 똑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건축 뉴스를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도 다른 뉴스를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